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대령입니다. 내가 이제 뭐 수없이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사주가 이제 같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사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주와 팔자는 다르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요?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근데 사실 이름이 바뀌면 철학적으로는 뭐 음양오행이 바뀌고 뭐 물의 기운을 더하고 토의 기운을 더하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요. 사실 윤도령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주는 이름도 바꿔서도 바꿀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출생 자체를 부모가 원하는 사주를 만들기 위해서 재앙절개를 하고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서 또 그날에 또 재앙절개를 해서 좋은 진짜 사주만 보면 이미 뭐 대통령 사주야. 근데 실제로는 깜빵 가 있어. 이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거둘 수 있고 바꿀 수 있어도 팔자는 못 바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 팔자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무당 안 했지. 이런 얘기 합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사실 손님들에 따라서 어떤 무속인들이 점을 볼 때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 게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나랑 동명이 있는지 동사주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나에 대한 사주를 봤을 때 점집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다. 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실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분들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점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속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무속인 선생님들이 어떤 점사를 기대하고 또 조언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내가 잠깐 기대어 봐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간다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정말 급해서 벼랑 끝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해 10년 운세를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무속인들은 아무래도 영매다 보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내가 원하고 싶은 말 혹은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하는 무속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저한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항상 점을 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는 대로 해드릴까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손님들이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오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거침없이 싸대기 시작하는데 사실 내가 거침없이 싸대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신령님이 봤을 땐 너가 지금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애 먹고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혼도 안 될 것 같아.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 정신적으로 지금 멘탈 나가지고 번아웃 일보 직전인데 너 그 때문에 여기 왔잖아. 이거야. 근데 손님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렇고 제 사실 재물은 없죠? 또 다른 남자는 없죠? 이혼을 하면? 재혼은 없죠? 이 사람이 원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사와는 돌연 다른 걸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께는 예약을 하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6개월 뭐 1년 정말 뭐 길게 가는 경우는 1년 반 이상도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 점을 보러 가면 힘들게 예약해서 오래 기다렸으니까 힘들게 온 만큼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가야지, 이게 이제 기다리신 분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무속인 입장은 어떤 거냐면 기다린 건 알아, 미안해요. 근데 필요한 것만 물어봐. 물론 선생님들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물론 저는 뭐 손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앉아서 뽕 뽑고 있어 들리게 했으면 가 이렇게 얘기 못하지. 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답은 다 해줘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회의감이 온다 이거지. 내가 여기 정신과 의사인가? 상담하는 선생님인가? 심리상담가인가? 이런 얘기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이걸 합리화해서 그래,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자.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얘기 들어주지 뭐.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감되니까 얘기는 해주지 뭐. 이렇게 마음을 합리화를 하고 다잡고 얘기를 또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감독님이 파산을 했어요. 당연히 신불이겠죠. 근데 가족도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게 남편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 외도를 했네. 근데 여자가 알고 있어. 상간녀 소송을 걸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남편 집을 나와서 생활비도 안 줘. 근데 이혼도 남편이 안 해준대.
그럼 감독님이 아니고 무당이면요, 이 사람에게 뭘 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점을 봐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점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점에 예를 들면 무당이 웬만하면 가정 지키라고 하지 이혼하라고 거들겠냐? 근데 정말 때려주고 다니니까 이혼해. 그럼 그렇죠 선생님, 제가 봐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됐어요, 잘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이혼하면서 개털로 나가야 되고 이혼도 안 해주는데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만약에 이혼이 된다 그래도 걱정이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혼하지 말고 살든가. 어차피 엄마 지금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니? 손님들의 답은 어때요?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잡히고 허구한 날 싸우고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 물론 이런 앞뒤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참 우리도 답답하고 손님도 답답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손님들은 되게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신점으로 팍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뭘 신점으로 이거 팍 얘기를 할 거야. 기다려봐, 남편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줘. 근데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돌려서 이혼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지금 남편 다른 집에 살림 차렸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두 살림 차렸잖아 지금. 지금 일하는 너 살 거야 지금. 너 정신 나갔어? 육병 나갔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밥 다시만 먹고 용왕이 똥 싸라고 했는데 똥 싼 소리 하고 있어. 나가!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꿈꾸는 드라마틱한 무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뭐 벌어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초수급 대상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되겠어요? 갑자기 또 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런 분들의 사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매해요. 근데 어떤 손님은 정말 딱 온 게 왜 왔는지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가 옳다그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손님들마다 무속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상황에 따라, 팔자에 따라 나가는 점의 유형이 다른데 정말 그냥 진짜 뭐 신점 그러면 무당이 진짜 어제 뭐 먹었는 것까지 맞출 만큼 진짜 드라마틱하게 점을 진짜 알아서 다 봐주겠지 하고 21살짜리가 와가지고 음력 몰라요, 어디 김씨야 몰라요, 고향이 어디니 서울 몰라요 앉아가지고 뭐 신년운세 보려고 왔어? 그러니까 신점요 다 봐주세요 와가지고 막 이미 그때부터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이미 저는 그때부터 웃으면서 물어봐요. 아니 21살이면 아직 한참 어린데 점 볼 나이가 아닌데 대체 뭐가 너는 볼 게 없는데 이런 점집을 왜 다녀 벌써부터. 우한근심 근심걱도 없잖아. 일도 없는데 왜? 그랬더니 없어요.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총운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봐주기 시작해. 근데 그 봐주면 진짜 실제로는 우리가 드라마틱할 것도 없지만 억지로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얘의 마음을 읽었다, 얘의 과거를 읽었다, 영험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네. 더 이상 볼 게 없는데 얘는 자판기처럼 계속 나와. 색깔은요, 전 단발이 어울릴까요? 금이 어울릴까요? 옥이 어울릴까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걔는 잘생겼을까요? 키는 어떤가요?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장 들어갈까요?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당 드라마틱하게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어떤 망각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점집에 앉아서 무당 선생님들의 기운을 쪽쪽 빼먹는 분들이 정말 간혹 여럿 계시는데, 정말 이런 신점이나 점의 영역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절대적인 변수를 무시한 채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점집에 오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시면 괜히 또 믿고 갔다가 실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비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간절해서 진짜 이분밖에 없어서 찾아간다든지, 어떤 가는 목적이나 이런 기준섬이 어느 정도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방송의 주제를 키고 얘기를 드리니 오해 없이 봐주시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